네, 안녕하세요. 어제 3년 내에 그 1파이 코인이 3,000불 넘어가는 이유로 이제 국제금융학 관점에서 1차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소화하신 것 같아서 이제 본론으로 오늘 들어갑니다. 두 번째죠. 미국이 이 파이코인 방식의 새로운 암호화폐. 물론 비트코인은 그 비트코인은 항상 예외예요. 그거는 독보적인 거로 예외고 파이코인 방식의 새로운 암호화폐 투명하고 실명 확인 가능하고 미국이 계속 어떤 제재를 가하려면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미국이 통제 가능한 상태. 그래서 미국이 파이코인 방식의 새로운 암호화폐를 통해서 미국 주도 글로벌 통화 질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걸 보면 파이코인 미래 가격이 나오죠.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파이코인은 아직 세상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저거네까지 이제 가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이제 대외 정책 하에서 만들어진 코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제재하고 있는 6개 나라를 보게 되면 어떤 암호화폐도 그런 걸 안 하고 있는데 파이코인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는데 요즘은 노드가 지금 어디 노드 순위가 안 나와요. 노드 순위가 안 나오는데 지금 이제 현재 6월 30일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한국이 1위,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대만, 그다음에 몽골, 홍콩, 독일인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미국을 빼고 홍콩도 빼고 요 왼수 같은 나라들이 말이지. 요 왼수 같은 나라들이 자기네 업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 페스티벌 하는 게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에? 미국 주도 글로벌 통화 질서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지금 노드 국가 구성순위 일부러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발적으로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167개국에서 이렇게 한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약달러 정책을 달러 약하게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약달러 정책이 파이코인과 사실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기자분들 뭐 별로 공부 안 하시고 뭐 막 쓰니까 약달러 성공할 확률이 낮다. 관세, 감세, 벤스 대통령 부정적인 견해에도 기축통화 유지할 수 있다. 기축통화 유지할 수 있다. 약달러가 될 여건이 있다. 약달러가 되는데도 기축통화를 유지한다라는 게 여기에 키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약달러가 왜 돼야 되느냐? 약달러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깽판을 쳐도 미국이 이게 사람들이 미국 달러를 계속 사니까 미국이 언제까지 글로벌 경제 이 세계화 경제에 그 판돈을 달러로 뿌려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 재정 적자나는데 죽을 판이지. 그래갖고 뭐 파산한다 무슨 달러가 망하고 뭐 암호화폐 시대가 온다. 그건 다 철없는 철부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지금 여기 이거를 풀어야 되거든요.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달러를 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찾아둔 사람이 있는데요, 뭐. 찾아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거를 2018년부터 준비해 왔겠죠. 파이코인에서. 40년 전에는요, 미국 상대로 돈 많이 벌던 나라들 조인트 가서 했어요. 얘네들 할 때, 그,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야, 니네 우리한테 저기 뭐냐, 니네 우리한테 돈 많이 벌어가지. 니네 돈 낮춰. 그래갖고서 이게 지금 플라자 합의 40년 전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40년 전에는 미국 상대로 돈 많이 벌던 나라들
이게 지금 녹색이 일본이에요. 저 미국이에요. 이렇게 달러가 약해졌잖아요. 그죠? 달러가 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이 일본이에요. 일본이 강해졌죠. 독일은 뭐 엄청나게 강해졌죠. 독일은 40에서 120까지 갔으니까 3배 강해졌죠. 일본은 뭐 80에서 140 갔으니까 약간 강해졌죠. 근데 뭐 이런 데이터도 없이 무슨 미국이 일본을 조인트 깐 것처럼 중국도 조인트 깔 거네. 근데 왜 3배나 올라간 독일 조인트 깠다는 소리는 안 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참 선동도 잘 당하고 그러면서 똑똑한 척은 또 뒤지게 해요. 아휴, 저도 그러면서 평생을 살다가 이거 이씨 맨날 말이지 이거 선동만 당하고 말이지 증권회사 다니 제가 그래서 지금 파이코인도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기술적인 건 잘 안 봐요. 근본만 봐요. 근본만 보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어요. 또 그냥 팔랑귀들이 많아가지고 선동은 뒤지게 잘 당하면서 똑똑한 척은 뒤지게 하는 아주 바보들이죠, 바보. 40년 전에 미국 상대로 돈을 많이 벌던 나라들 조인트를 깠는데 이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4개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강달러로 미국을 괴롭혀요. 중국 외환 보유고 3조 5,800억. 이거 일본 1조 8천억, 스위스 8천억, 인도 7천억, 러시아 6천억, 대만 6천억, 사우디 5천억, 홍콩 4천억, 한국 4천억, 멕시코 3,600억, 지금 싱가포르 한 4천억, 브라질 한 3,500억, 독일 한 3,500억, 이탈리아 2,500억. 얘네들 뭐예요? 1위부터 10위까지 뭐예요? 외환 보유고 얘네들 합치면 한 12, 3조 되거든요. 얘네들이 달러를 쥐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얘네들만 조인트를 깔아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안 돼. 4개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강달러로 미국을 괴롭히는 거야. 조인트 깔 수도 없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에요. 이거 방법 없나? 옛날에야 뭐 독일이나 뭐 일본이나 패전국이고 영국이야 뭐 형제 같은 나라고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조인트 까가지고 됐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누가 말을 듣겠어요. 그리고 지네들이 해놓은 짓이 있거든. 그래서 미국이 고민이 뭐냐면, 야, 이 나라들, 이 나라들이 우리한테 물건 팔아갖고 돈 벌어서 외환 보유고로 우리나라 재정 적자에 2.5배에 이르는 돈을 들고 있는 얘네 나라들이 그 중에 30%, 그 중에 반이라도 한 30%라도 달러 들고 있지 말고 미국 주도 암호화폐를 보유하면은 미국이 산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국채 발행해서 달러 찍어낸 거를 다시 테이퍼링 해갖고 국채 상환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전부 미국 국채, 거짓 미국 국채로 갖고 있잖아요. 이 나라들이. 제가 상위 몇 나라들만 뽑은 거죠. 이렇게 안 되니까 예전처럼. 이거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고 이거 갖고 사실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전략가들이 암호화폐가 나오고 특히 2018년도, 2017년도, 2013년도에 암호화폐에 돈귀신들이 붙어갖고 비트코인을 올리는 거 보고 파이코인 옆구리 쿡쿡 찔러가지고 니네 이거 한번 해봐.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국제금융의 앵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나라들이 근데 강제적으로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암호화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미국의 미국 전 세계 지금 미국의 위조 지폐를 다 미국 달러 위조 지폐 만드는 사람들이 뭐 전 세계에 있잖아요. 그러면 위조가 안 되고 변조도 잘 안 되고 만든 사람도 확실하고 이 화폐 번호도 확실하고
그러면은 그런 암호화폐가 만약 있다면 야 이거 가능하다. 그것만 가능하다면 이 나라들이 굳이 미국 국채로 표시된 달러를 갖고 있느니 야 이게 달러와 비슷한 정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는 암호화폐가 있는데 이것이 국채 금리 수준이 아니라 이게 1억 명에서 2억 명에서 3억 명으로 거기다가 전 세계로, 이 전 세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금융 버블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야, 누가 그런 것만 나오면은 미국이 산다. 재정적자 이거 정말 벗어날 수 있다. 이 33조 달러 이거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왜 달러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게 97년도 한국 외환위기가 그래요.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1997년과 98년도의 한국의 금융위기는 금융 시스템이 자유화될 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거죠. 자, 파이코인에서 이번에 파이 페스티벌 하면서 이 전 세계의 파이코인을 하게 하고 노드는 전 세계 까는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몽골 빼고 나머지는 이 노드 갖고 있는 나라 한국,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독일 다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엄청나게 갖고 있으면서 달러를 많이 갖고 있어서 미국 재정 적자에 기여하는 나라들이에요. 미국 재정 적자에 기여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도 그다음에 이거 그리고 이게 후진국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아프리카 이런 데가 되게 중요해요. 이 노드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갖고 있어? 야 이게 괜찮네. 미국에다가 물건을 팔아갖고 돈 갖고 있는 나라들에서 파이코인 많이 하네. 노드도 많이 하네. 이거 가능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나라들이 달러 대신 이래갖고 이게 230개국으로 쫙 퍼져가게 되면 파이코인이 뭐 1000불, 2000불, 3000불, 5000불, 만불 쭉 갈 거 아니에요. 미국 국채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이 살아요. 미국이 살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냐? 기축통화도 유지가 되고 약달러도 되는 거예요. 달러 찍어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 중에 일부분은 파이코인으로 대체하면 되니까. 노드도 니네 나라들이 다 있네. 우리한테 돈 벌어 가서 우리의 이 돈을 찍어내게 만드는 니네들이 다 갖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노드가 전 세계에 사실은 좀 깔려야 돼요. 앞으로. 근데 왜 얘네들이 다른 거를 안 갖고 있고 미국 국채를 갖고 있냐? 한국 두들겨 맞는 걸 봤거든. 90년도까지 정부의 특혜를 누려온 재벌들이 이제 돈을 못 벌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뭐 금융실명제까지 했죠. 외환자유를 돈이 없는 금융실명제, 뭐 땅 속에 있으나 땅 위에 있으나 한국에 있는 돈 그냥 쓰면 되는데 OECD 가입한다고 이게 1인당 국민소득 10,000불 한다고 우리 영세미 형이 참 허파에 바람 드는 사람처럼 하다가 아주 작살 난 거 아니에요. 물론 그래 갖고 국민들은 고생을 해갖고 다시 국가는 컸지만 그러면서도 정부는 재벌 중심으로 계속 성장 정책 갖고 돈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됐고 레버리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앵캐리 트레이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부 해외에서 돈을 빌린 거죠. OECD 가입하기 위해서 외환자유화도 했죠. OECD 가입하려고 허파에 바람 넣었다가 망한 나라가 멕시코, 체코, 한국이죠. 멕시코, 체코, 코리아. 코자가 들어가는 게 코 끼는 건가? 한국의 기업과 은행은 일제히 외국에서 돈을 빌려왔다. 뭐 한국이 대단한 경제적 성공, 한강의 기적한 건 다 알고 있었다. 3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운영한 국가였다. 그러니 뭐 돈을 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달러가 강세가 됐네. 1997년, 98년도에 난리가 난 거죠. 달러 강세가 안 되죠. 이렇게
여기서 이런 나라들이 딱 받쳐주고 있으면 달러 강세가 안 되죠. 40년 전에 요 네 나라들이 받쳐줬던 것처럼 달러 강세가 안 됐죠. 달러 약세가 되죠. 지금 이 나라들 노드를 많이 갖고 있고 미국을 상대로 돈 뒤지게 벌어갖고 그 돈을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한국처럼 망할까봐 무서워갖고 돈을 들고 있어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키우는 나라들, 얘네들. 이 나라들이 달러를 쥐고 있는데 파이코인이 일정 부분은 포트폴리오에 파이코인 들어가야 되겠네. 다른 암호화폐는 이게 다 안 돼요. 비트코인보다 파이코인이 더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면 그게 167개국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파이 페스티벌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래서 파이 페스티벌 이게 뭐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전 세계에 파이가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이거 파이 페스티벌 이번에 맵 오브 파이 만들어서 이게 한 게 뭐냐면요.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이게 1960년도부터 생긴 건데 로버트 트리핀인가 그래요. 자, 이제 미국 중심으로 세계가 굴러가는데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기 니네한테 다 돈 맡기고 금 맡기고 니네한테 돈 빌려갖고 우리가 그거 쓸게. 미국이 세계 경제를 확대하자는 세계적인 요구가 막 일어났다고요. 1960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면 달러 공급량 늘려야 돼. 달러 공급량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국채 발행해야 돼. 미국이 국채 발행을 대규모로 해야 돼. 그러면 미국 재정 적자는 늘어나고 달러 가치는 하락을 해.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안 했어요, 미국이. 야, 그러면 우리는 국채 발행 막 해야 되고 말이지. 뭐 달러 막 찍어내면 되냐? 우리가 무슨 뭐 소말리아냐? 이게 안 한 거예요, 이거를. 이러면서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33조 달러가 이걸 처음에 안 했어요. 그리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달러 가치 떨어지는 거 싫거든. 재정 적자 늘어나는 것도 싫거든. 그 달러 가치를 좀 떨어뜨리고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법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그 달러를 증권으로 돌리는 거. 화폐 이중 구조로 가는 거. 또 하나는 세계화를 시켜갖고 신흥 경쟁국과 후진국까지 돈이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그게 소비가 돼갖고 다시 경제가 살아나는 거. 근데 지금 여기서 상위 랭킹 몇 나라지만 이게 상위 랭킹 제가 지금 14위까지 했지만 저 밑은 국가가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무슨 저 국가는 국가가 갖고 있는 거 말고도 각국의 부자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네. 뭐 이렇게 사우디나 무슨 카타르나 이래갖고 프랑스의 축구팀도 사고 영국의 축구팀도 사고 뭐 이렇게라도 좀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해. 근데 원래는 민간 소비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민간 소비가 이렇게 방법이 없는 거야. 이 후진국들은 저 왕들이나 몇몇 나라의 부를 몇 프로가 다 쥐고 있으니까 사우디, 카타르, UAE 다 몇 프로가 갖고 있지. 돈이 안 돌아. 돈이 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그런데 파이코인 얘네들이 뭘 하네? 이래가지고 여기서 맵 오브 파이를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쓰게 만들었네. 이러면 달러가 살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를 미국은 수입을 계속 많이 해서 소비 대국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재정 적자가 되려면 수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게 재정 적자하고 무역 적자를 많이 일으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게 맞물려 있는 거를 모르고 수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또 저축을 또 많이 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확실하게 투명하다. 이건 미국 정부에서 관리한다. 미국 정부의 기축통화 정책과도 맞다. 이런 암호화폐가 없었거든요. 이게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결국은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었다고요. 달러가. 잠깐 짧게 얘기하면 월남 전쟁으로 달러를 금과 교환하지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금 대신 석유로 달러를 지키자. 달러가 국제 기축 통화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페트로 달러가 되는 거죠. 그 대신 니네 나라 지켜줄게. 뭐 이집트나 이런 터키 같은 데서 공격하고 막 이러면 지켜줄게. 그랬는데 나중에 이스라엘하고 전쟁 붙으면서 미국이 이스라엘 편들이니까 그때 그냥 오일 쇼크 일으켜서 엿먹어봐라 이래갖고 전 세계가 고생을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한국이 고생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풀려난 달러를 위해서 화폐 이중구조, 돈과 증권 혁명을 하자. 이러면서 글로벌 경제가 돈이 막 풀리니까 이게 말단 세포까지 돌아야 되는데 지금 파이 페스티벌이나 지금 보면 230개국이나 이렇게 말단까지 이게 가야 되는데 안 된다고요. 그렇게 돈은 풀렸는데 돈이 돌지 않고 그냥 금융기관끼리 되니까 달러가 강세가 돼갖고 한국 작살이 난 거고. 야, 이게 정말로 미국이 사고를 치고 미국이 강해지고 전부 쟤네들이 다 하네. 그래갖고 99년도인가요? 90년도부터 이런 자기 중심적인 통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거죠. 그런 유로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게 끌려 가다가 2008년도에 이게 뻥 터져서 증권혁명이 안 됐죠. 돈과 증권의 화폐 이중구조가 실패했죠. 그랬는데 암호화폐가 나온 거예요. 야, 이거 돈과 암호화폐 이중구조로 갈 수 있겠구나. 화폐 이중구조로 갈 수 있겠구나. 근데 믿을 만한 화폐. KYC라든지 여러 가지 투명한 화폐. 미국처럼. 그런 화폐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찾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전략가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15년도 무렵부터 혹은 2010년도부터 준비했을 거예요. 뭐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쿡 찔렀지 뭐 내가 먼저 하자고 옆구리 쿡쿡 찔렀냐 이런 것처럼 어쩌면 파이네트워크는 야 니네가 우리 보고 하라고 옆구리 쿡쿡 찔렀잖아. 그러면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럴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저렇게 올라가는 게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한테도. 왜 그러냐면 파이코인은 잘 모르지만 비트코인은 다 알잖아요. 옛날에 한국 잘 모르지만 삼성하고 현대 아는 것처럼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죠. 아주 엄청나게 좋은 화폐입니다. 기다리는 자만이 참 큰 복을 잘 누리시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